이제는 13주차 1교시 장애인 복지론 시간이 됐습니다. 시작합니다. (13주차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주요 학습 문제가 1번부터 4번까지 나와 있죠. 1번이 한국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의 구조는 어떠한가? 그 스트럭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두 번째가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또 세 번째,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의 과제는 무엇인가? 네 번째가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 간의 협업은 가능한가?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이것이 주요 학습 문제니까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자, 컨텐츠 타이틀은 1차 시는요,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은 무엇인가? 컨셉에 대해서, 데피니션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고요. 또 거주시설,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의 의미와 거주시설까지가 13주차 1교시 분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은 무슨 뜻인가?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요, 소득, 건강, 교육, 문화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장애인을 지지하는 체계를 만들고 있으며, 그렇죠? 또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하나다. 한 공간에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지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고, 또 지역사회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이 있고요. 지역사회 삶 중에서 특별히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강조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설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영역 봤죠? 장애인 거주시설, 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이렇게 영역별로 나눠가지고 한번 본다는 거죠. 자, 거주시설을 보겠습니다. 거주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는요, 장애인 거주시설을 거주 공간을 활용해서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 요양,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애인복지법 58조의 거주시설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거주시설은 장애인들의 삶의 터전이죠. 거주 공간의 일반 가정에서 생활이 가능하면은 여기 올 일이 없죠.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에 거기서 거주하고 또 요양을 하고 또 필요한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고 그 지역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 거주시설이란다. 종류를 보세요. 종류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1번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2번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3번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 4번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5번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에서 1.1이 있죠? 지체, 그러니까 유형별이니까 장애 유형별로 1.1이 지체 뇌병변 장애인 시설이 있고 1.2는
시각장애인 시설로 보고 1.3은 청각과 언어장애인 시설이 있고요. 1.4는 지적, 자폐성 장애인 시설 이렇게 분류를 해놓습니다. 분류별로 거주하는 영역도 분류별로 이렇게 특성화시켰다는 얘기죠. 자, 장애인 거주시설의 종류 및 기능 도표를 한번 보세요. 1번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이 있죠. 그 기능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성격을,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게 하는 거예요. 유형별 거주시설은. 또 그래가지고 그들의 장애 유형에 적합한 주거를 지원해주고 일상생활도 지원해주고 지역사회 생활도 지원해주는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바로 유형별 거주시설이에요. 또 두 번째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 정도가 심해.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도움이 간헐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항상이에요. 항상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주거시설, 일상생활 지원, 지역사회 생활 지원,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기서 아까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보면 그들의 장애 유형에 적합한 주거, 일상생활 지원, 지역사회 생활 지원이 있었는데 요 중증 장애로 들어오니까 또 뭐를 더 지원해줘요? 요양 서비스가 또 하나 더 들어가 있네. 중증 장애 때문에 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세 번째,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 같은 경우에 연령학적으로 6세 미만 장애 영유아를 보호하고 재활에 필요한 주거를 지원하고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생활 지원하고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기도 6세 미만의 영유아, 장애 영유아는 요양 서비스가 제공된다. 네 번째로 장애인 단기 거주 시설이 있어요. 단기간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 서비스, 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이라고 합니다. 또 다음 거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있어요. 공동생활가정.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의 지도를 받으면서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 소규모 주거시설. 이거 필요합니다. 공동생활가정. 여기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끔 충분히 서로 상호 간의 도움도 받고 또 지지도 받고 해가지고 자신감도 불러일으키게 되죠. 이렇게 거주시설의 종류 및 기능은 종류가 다양하다 하는 내용이죠. 자, 또 장애인 거주시설의 현황이 도표상에 또 나와 있어요. 이건 2017년 12월 자료인데 장애인 거주시설 총괄표라고 쭉 나와 있어요. 장애 종류별로 쭉 나와 있죠.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는 거, 공부하는 거는 인터넷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총괄표를 2018년 12월 거로 찾아가지고 한번 공부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야 돼요. 2017년 12월과 2018년 12월에 비교 해보도록 해야 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이 어떻게 비교가 되는가. 2017년도와 18년도 1년 차인데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가 이용 대상 및 이용 절차예요. 이용 대상. 자, 무료 이용 대상자가 있고 실비 이용 대상자가 있고요. 무료 이용 대상자는 등록 장애인으로 국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등록장애인이면서 국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입양기간의 보호아동도 무료 이용 대상에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실비 이용 대상자는 소득 조건에 상관이 없이 등록장애인이면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시설 정원의 30% 이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실비 이용, 등록장애인이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용 절차를 한번 볼까요? 일반 이용 대상자는 우선 시설 서비스 신청을 하면은 거기서 적격성 여부를 심사를 하죠. 심사하고 나서 됐습니다 하면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 부담금을 산정을 받고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용 절차가 일반 이용 대상자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나 이용 절차에서도 이제 긴급 이용자가 있을 수 있어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절차인 시설 서비스 신청과 이용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지 않은 채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인권 침해 상황 발생 시 구제 조치를 실시해야 하는 이용자 또는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인해 무연고가 된 이용자 등이 바로 긴급 이용자로서의 자격을 갖게 된다 하는 얘기죠. 이용 절차에서. 이렇게 13주차 1교시에서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이 학습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 강좌에는 극히 제한적이고 또 너무나 간략한 내용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좀 더 심도 있는 학습을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교수님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듯이 신정출판사 장애인 복지론 교재가 있고, 특히 여기서 이 인터넷 동영상 강좌가 안 되면은 유튜브에서 들어가서 또 찾아가지고 보면은 1주차부터 쭉 차수, 주차별, 차시별로 강의 내용을 계속 볼 수 있으니까 끊임없이 좀 보고 연구를 하고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자, 13주차 1교시 수업은 마치고 좀 쉬었다가 2교시 수업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